501호의 네 번째 구들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김일도 방열주 미쓰고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안상국입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안타깝네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왜 안타깝죠? 이렇게 따뜻한 게 모여 있는 게 이게 안타깝나요? 네.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따뜻함입니다. 오늘 저희 방금 소개를 할 때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저희의 매우 소수의 음. 그 애청자분들은 마지막에 한 분이 더 있다는 거에 지금 그러니까. 반가울 수도 있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3화에서 마지막에 예고해드린 대로 네.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상구. 네, 저는 안상국이고요. 안상구요? 네, 안상국. 왜 안상구죠? 본명인가요? 영화 내부자들의 나왔던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메인 캐릭터 이름이 이제 안상국이고요. 뭔가 이 한국 사회의 그 안티히어로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 그렇게.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어. 요즘은 이게 뭐 완전히 정의롭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저도.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는 양심은 찾겠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손에 이제 갈고리는 없으시네요. 그 생각인데 조만간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손버릇이 좀 안 좋아서. 네. 아니 사실 안티히어로라는 단어 자체가 고급져요. 저희 저희 팟캐스트에 나오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 처음 나온다는 거죠? 네, 너무 4화 만에 처음 나온다. 박열주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안티히어로 부분에서 오늘 히어로 영화 약간 준비하셨거든요. 뒷부분에 내가 한 거랑 관련이 있나? 약간 굳어지셨는데 약간의 복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반갑고 진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네. 영광이고요. 네. 네.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듣는 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듣는 분이 엄청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아유, 저희 뭐 지금 뭐 거의 어마어마하죠. 여기 난립니다. 방이동 난리 났어요. 거의 도깨비급으로. 방송을 도깨비급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불쑥 나타나서 방송하고 빠지는 도깨비급. 그 정도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드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합니까? 하여튼 뭐 약간- 지난 마지막 그 방송 말미에 저의 출연을 예고를 해주셨고 네. 영화 쪽 관련된 일은 하고 있지만 마당발이라는 그렇죠. 표현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정정하시는 했습니다. 건가요? 예. 제가 했어요. 아니 뭐 마당발이란 말이 아주 나쁜 말은 아닌데 뭐 네네. 기본적으로 저도 저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 안상구 씨,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약쟁이 안상구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반겨줘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첫 게스트예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도 의미가 있는 또 크리스마스 날 상구님과 함께 이런 녹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열주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하셨어요? 뭐 집에서 좀 쉬고 네네. 저녁 때 설렁탕 먹고 설렁탕이요?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뭐 먹고 설렁탕을 먹고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먹었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허기졌다는 거죠. 뭘 계속 먹고 싶었다는 거니까. 이브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져가지고요. 의미 부여가 뜸해지셨다는. 네. 그렇군요. 무슨 날인가요, 뭐 크리스마스가? 미스구님 뭐 하셨나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눈물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영화 한 편 찍으셨나요? 아닙니다. 상구님은 뭐 하셨나요? 집에 있었고 어, 영화를 봤죠. 집이 최고죠. 어떤 영화? 어제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날 수 있죠. 잠깐. 매드맥스 블랙 앤 크롬. 이번에 재개봉이란 표현보다 아예 포맷을 맞아요. 블랙 흑백으로 바꿔서 네. 재개봉을 한 걸 어제 새벽 2시에 가서 어, 봤는데 거의 영화관에 저 혼자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근데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어요. 따뜻한 크리스마스였겠네요. 엄청 행복했습니다. 네. 예, 풍성했고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저도 어제 영화 봤습니다. 이제 갑자기 토론하도 되겠다 싶으신 거죠? 다른 분이 영화를 봤다고 하니까 나도 영화 봤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약간. 지금 되게 위에 있는 분이 하시는 행동과 되게 유사하네요. 뭔가 단서가 등장을 하면 공개를 하는. 그러네요. 역시 안티히어로 찝어주시네요. 영화 어떤 거 보셨어요? 저 어포 러브. 저 보고 싶었어요. 네. 예고편만 봤어요. 예고편만. 어떤가요? 그냥 저는
괜찮았는데 뭐 딱히 막 너무 좋고 이런 건 아니었고. 누구랑 봤나요? 아 설마 크리스마스에 혼자 받겠습니까? 아니 어프로브라는 영화의 타겟팅 자체가 네. 이제 사랑을 뭐 원하거나 그죠. 네. 아니면 뭐 사랑을 뭐 기억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보시다가 이게 영화가 별로였다라는 것은 혹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굳이 여기까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오늘 아까 눈물이 났다고 그러다가 했는데 주먹이 날아갈 수 있겠네. 오늘 주먹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도 이제 미스고님이 지각을 하셨어요. 저희 스페셜 게스트 상구님보다도 더 늦게 오셨는데 아니, 이제 거의 치유된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어떤 반발은. 아니 굳이 우리 시간 네. 지금 청취자들이 시간 너무 길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마당에 그런 얘기를 꼭 쪼개서 하셔야 되나? 네네네 할 거예요. 꼭 이 얘기만큼은 반드시 죄송합니다.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해가지고요. 다음부터는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상구님이랑 같이 하면서 인트로를 조금 길게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열주님? 2016년 이제 영화 결산을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결산 시간을 우리 상구님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6년 결산의 팩트 임팩트 상구님이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16년 구두리의 결산 상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6년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죠. 거기에 전산망에 들어가봐서 이제 개괄적으로 좀 보면은 올해 4,000개가 넘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관객 수가 거의 집계가 되지 않고 스크린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영화들을 전부 포함한 거기 때문에 뭐 그 4,000개를 뭐 일단은 뭐 그 숫자가 어떤 그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영화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해서 그렇고요. 한국 영화 총 관객 수는 2억 명이 이제는 매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 1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25일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매출액 규모로는 1조 7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자체가 와닿지가 이제 않네요. 1조 7천억 이러니까. 그쵸.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쵸. 영화계의 재밌는 표현은 롯데백화점, 명동점 1년 매출액이 1조 7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계의 사실 티켓 세일즈를 통한 수익은 아. 생각보다는 크지 않지만 네. 워낙 그 천만 영화든 아니면 어떤 배우들이 주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맞아. 그 영화계가 좀 더 집중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계속 시장은 커왔고 올해도 이제 티켓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사실 뭐 객단가에 비하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맞아요. 근데 이제 매출 시장 규모로 보면은 약간 이제 산업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영화 안에서 한국 영화가 올해 8개 그리고 해외 영화가 2개였습니다. 1위부터 10위라는 거는 관객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관객 수로 1위부터 10위고요. 15위까지 늘려보면 이제 해외 영화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 10개, 해외 영화가 5개고요. 50위까지 하면은 한국 영화 25개, 해외 영화 25개 똑같습니다. 반반이에요. 50위까지 보면은 1위부터 10위 영화를 보면 이제 한국 영화들은 우리가 많이 봤던 영화들 뭐 부산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 검사회전, 밀정, 터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위 안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 해외 영화로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두 작품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둘 다 마블 아닌가요? 네, 맞아요. 히어로물이 아무래도 흥행에 좀 강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김에 히어로 영화에 대해서 좀 열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예. 영화 좀 더 해볼까요? 제가 2016년도에 히어로물을 결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덕후답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블이 있고 DC 코믹스 양대 산맥이 있거든요. 마블이 지금은 조금 더 우세한 상태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 상구가 죄송합니다. 긴장했네. 예, 생방송이 긴장 처음이어서 푸셔도 됩니다. 상구님이 안티 히어로답게 네, 이것은 히어로 얘기할 때 히어로를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상구님이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히어로에 대해서 악감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시다가 근데 뭐 이거 저희 편집 안 하고 살릴 겁니다. 네. 직장에서 보고 정확히 살릴 거고요. 말씀해주세요, 열주님. 그래서 마블 쪽에서는 이번에 나왔던 게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데드풀
이제 엑스맨 이렇게 4가지 작품이 나왔고요. 이제 DC 코믹스 쪽에서 보면은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슈어사이드 스쿼드 슈어사이드. 스쿼드 아닌가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 이렇게 정말 스트레인지한 발음이에요. 차라리 자살분대라고 한국말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월 달에 개봉했던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관객 수가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였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선방해가지고 33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검색을 하다가 나온 게 2016년 구글이 뽑은 올해 영화 1위가 데드풀이더라고요. 가장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했던 영화가 데드풀이라고. 검색량. 네. 데드풀이 올해 영화 중에 17위 했네요. 약간 B급 무비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이없는 장면도 좀 있고 잔인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에서 보긴 봤는데 좀 제대로 잘 못 봤어요. 눈 감고 보셨나요? 혹시? 아 요렇게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팟캐스트기 때문에 요렇게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어떻게인지 손가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방금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약간 꽃게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 들리시네요. 귀여운 꽃게처럼 하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도 데드풀을 봤는데 이게 되게 B급 유머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번역하신 분이 또 엄청 인기를 많이 탔더라고요. 이 영화 번역 이후에. 누구셨나요? 황석식 씨였나요? 아니면 이미동? 아니에요. 석희. 아마 그분일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갑자기 기억이 기본적인 질문이 네. 들어오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그리고 이번에 데드풀이 골든 글로브 코미디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히어로 영화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이번에 경쟁이 데드풀이랑 라라랜드, 싱스트리트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아무래도 라라랜드가 좀 요즘에 흥행 속도나 그런 거 봤을 때 기세가 어마어마하죠. 히어로 하다가 지금 다시 라라랜드로 라라랜드 또 좋아하거든요. 빠지신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한 히어로 영화가 라라랜드에 밀렸다는 거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데드풀이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했죠. 네네. 네. 굉장히 성공한 거죠, 사실. 전체 영화가 개봉한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단위가 넘어가는데 17위라는 거는 뭐. 그리고 4월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11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순위권에도 올라갔고 8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 개봉했던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는 1000만이 넘어. 그렇죠. 그렇죠. 어벤져스는 네. 1000만 넘었죠. 그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는 역시 사실 다 모아놔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뭐 5월 달에는 엑스맨이 개봉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엑스맨 시리즈는 다 봤긴 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재밌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성적이 안 좋았지 해외에서는 또 해외에서는 흥행을 했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 16년 결산이니까 뭐 일단은 그렇죠. 뭐. 그리고 10월 달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거든요. 이번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컴버배치 맞지 않아요? 맞아요. 베네딕트.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 네, 방금은 약간 울컥하셨나봐요. 컴버배치는 맞는 걸로 내가 아는데 그것마저 맞죠. 네. 그래서 저 맨 처음에 히어로물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건 안 봤고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데 굉장히 작품성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려고요, 집에서. 저는 요새 이 영화와 관련해서 돌고 있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엔션트 원이 원래 원작 만화에서는 백인이 아닌데 네. 이 영화에서는 백인 틸다 트윈튼. 스윈턴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게 뭐 인종차별주의적인 뭐 그런 논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우가 이게 이제 백인을 꼭 표방한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인종차별에 대한 폭력도 해명도 하고 이럴 정도로 네. 해프닝이 좀 있었죠. 저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논쟁인 것 같아요. 이제 DC 코믹스 쪽에서 보면은 3월 달에 개봉한 배트맨 대 슈퍼맨이 있는데 이번에 베데슈. 이렇게 뭐 소위 말해 베데슈. 기대는 했는데 200만 좀 넘었고요. 흥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제 작품이 있는데 이거 기대하신 분 진짜 많으셨는데. 네, 맞아요. 네. 뭐 할리퀸도 나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뭐 흥행은 하지 못했어요. 뭐 200만 근처까지는 갔고요.
그러니까 까보니까 별로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냥 마고 로비 이름을 좀 알리게 된 계기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딱 그 정도만. 저도 캐롤이라는 영화 봤었을 때 마고 로비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기대를 했는데 막상 영화에 대한 평들이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신기하게 오늘 소개해주신 6개 히어로물 중에 DC 거는 아예 안 봤어요. 아, 마블 건 다 봤는데. 저도 맞아, DC코는 안 봤습니다. DC는 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할리퀸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쪽에서는 많이 좀 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색감이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분장 쪽에서. 그러니까 색감이 되게 좋아서 아, 예, 그런 예.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데드풀이랑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아카데미 시상식 쪽에서 분장상 쪽 이제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로윈 때 음. 이분 따라하신 분 많았죠. 네, 아, 너무 많았죠. 왜 따라하셨을까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훌륭하게 네. 소화하셔서 되게 맞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진짜 특정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분장이나 뭐 그런 부분이 독특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일도가 계속 귤을 먹어. 약간 집중력이 제가 좀 흐트러지. 아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귤 얘기를 해도 되나 계속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너무 멋있네요. 귤 어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아, 어머니 집에서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너무 멋있네. 네. 우리 죄송해요. 그만 좀 방열주님의 히어로. 어머니. 혹시 어머니도 히어로면 안티 히어로로 하시나요? 근데 뭐 여기에 만약에 농약이 많이 뿌려져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안티 히어로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진정한 그래도 의미의 히어로라는 생각이 최소한의 유교 사상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 장군님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또 한 번. 되게 궁금한 게 어쩌면은 전형적인 그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왜 눈물을? 지금 여기 약간 건조해서 지금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안약을 넣었어요. 갑자기 혹시 어머니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네. 눈물을 너무 많이 어머니가 흘리시는데 된장국 어머니 된장국 노래 하나 좀 밑에 이 깔아야 되는 거 귤이 아닌가?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어머니의 좀 사랑이 느껴지네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 방금 전에 그 어머니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왈칵. 흐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부자들의 안상구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야 따뜻하네요. 저도 깜짝 궁금한 놀랐어요. 게 제가 서두에 그 안티히어로를 되게 긍정한다. 네, 네. 마저 라고 딱 말씀해 말씀을 주시면 안 돼요? 왼쪽 드렸는데 눈에 고여있게 계셔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좀 고여 있어야 오래 가요. 그래서 지금 아, 건조해서 많이 음. 일부러 지금 비축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부 울보예요. 안 울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안티히어로가 나름 데드풀의 안티히어로 캐릭터가 되게 성공을 했는데 네. 어쩌면은 DC는 제가 영화를 안 봤지만 그 익히 알고 있는 제 캐릭터에 대한 그 인식을 보면 배트맨이나 슈퍼맨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인 맞아. 거잖아요. 전형적인 네, 히어로. 그렇죠. 그리고 DC에서 이제 안티히어로로 가보겠다고 해서 수사이드. 악당들을 등장시킨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있었는데 어쩌면 너무 양극단으로 치우친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의미의 안티히어로 성공하는 히어로물의 그 특성이 좀 더 DC보다는 마블에 가까웠던 거 아닌가? 역시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랑은 급이 네. 다르네요. 이 너무 다르죠.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이 다른 분이 오실 거라고. 아니 근데 저희가 16년 결산 중에서도 굳이 히어로 영화를 하게 될 정도로 히어로 영화가 좀 인기가 많긴 많아요. 맞아요. 팬층도 이제 확실히 있고 이게 뭐 캐릭터로도 뭐 나오고 마우스도 있더라고요. 뭐 아이언맨 마우스도 있고 여러 아 가지. 이렇게 부가가치 창출이 엄청나죠. 소위 말한 OSMU 원소스 멀티유즈 음. 예, 적합한 게 캐릭터인 거니까 기가 막힌 단어예요. OSM이라고 솔직히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OS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솔직히 짜증 나잖아요. 그죠. OSM은 뭔지 잘 모르니까. 저도 사실 주워들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길을 가다가 그런 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너무 주워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를 공부 안 해주니까 나쁜 사람이네요. 이거 내가 못 살려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살려주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무표정으로 저를 보시나요? 정말 냉정한 분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냥 잠깐 안티히어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요즘 네.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사람들한테 좀 더 동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너무 올바른 사람도 되게 그 근처에 가기 싫고 네, 또 완전 악당은 맞아. 나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앞으로도 그래도 마블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당연하죠. 생각. 네. 그런 히어로가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있을 법하지 않은데 있을 법한 히어로. 맞죠. 상구는 준비해온 것도 없는데 말이 청산 유수해요.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상우가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모르는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막 아니 그 정도로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음. 2박 3일 동안
합숙에 들어가서 너무 준비를 해와서 예, 그랬던 합숙이라는 걸로. 거는 본인이 혼자 하는 거고 합숙이라고 하는 건가요? 최침대에서 합숙을 들어간 거죠. 혼숙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족들은 있었으니까. 가족들과 합숙하시면서 이걸 준비하셨군요. 하수가- 그게 혹시 생각나서 아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아니죠. 어머니의 귤이 생각났던 거고 이건 방열주님의 귤인 거죠. 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우리의 진짜 진정한 히어로 야, 방열주님의 어머니. 예. 와, 그 귤이 너무 맛있어요. 히어로 영화는 뭐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결산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스고죠. 전가요? 저는 약간 IMDb라는 사이트에서 좀 검색을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미국 사이트여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뭐 관객수랑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 네, 네. 네. 여기 IMDb 선정 1위부터 10위까지 영화를 좀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1위는 수어사이드 스쿼드 정말요? 그래요? 그리고 의외네. 2위는 캡틴 아메리카 11호 그다음 3위는 배트맨 대 슈퍼맨 4위는 데드풀 5위는 엑스맨으로 1위부터 5위까지가 오. 다 와, 그 진짜. 히어로 영화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진짜 트렌드 네, 같아요. 이게 정말 트렌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 IMDb를 보다가 조금 이제 재밌어가지고 갖고 온 게 거기 CEO인 IMDb의 CEO인 콜 네덤이라는 분이 저희도 모르는 생각. 그 CEO 분이 콜 뭐요? 니덤 리덤? 콜 니덤. 그럼 이제 앞으로 콜씨라고 하실 건가요? 니덤씨라고 네, 하실 콜씨. 건가요? 콜 씨가 정말 웃겨서 웃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민망해서 뭉개려고 웃는 건가요? 본인이 이제 1위부터 10위를 뽑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한국 영화가 있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요? 8위로 아가씨를 뽑은 거예요. 와. 그래서 아가씨 정말 최고구나.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파급력. 미국에서도 파급력이 대단하구나 해서 그러니까. 놀랐는데 또 로튼토마토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최고의 영화 포스터 24의 아가씨의 포스터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아가씨를 왜 이렇게 해외에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국내 팬들은 아가씨가 그 단연 박찬욱 영화 중에는 흥행력이 가장 높았지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뭐 올드보이나 친절한 맞아요. 금자씨 네. 아니면 뭐 더 옛날에 뭐 복수는 복수는 나의 나의 것. 것이 더 좋았다. 뭐 맞- 최고는 뭐 JSA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최소한 스타일리시한 영화 연출을 시작하신 이후부터는 이번 아가씨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맞아요. 국내에서. 네. 왜 이렇게 해외에서는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그 화려했다. 음, 그리고 두 여배우의 연기가 빛났다. 그리고 그리고- 원작이 해외 원작이다라는 요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게 외국 분들이 보시기엔 좋아 보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설득력 있는 건 아니고 가끔 해외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외국인들은 번역된 자막으로 보니까 정말 그 맛이 제대로 살아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 배우나 외국 영화 관객들이나 평론가들이 보기에 좋은 영화를 만들어낸 건 아닌가? 뭐 이런 약간의 비하 섞인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약간 그쪽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 게 전 아가씨여가지고. 근데 올해 유난히 또 외국에서 러브콜을 받거나 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뭐 곡성, 맞아요. 부산행, 아가씨 이런 것들 올해 뭐 바깥에서의 성적이 되게 좋은 것들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부산행은 인정. 컨셉이 분명히 해외 거를 따왔는데 한국적으로 잘 각색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좀비물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죠. 네. 부산행 관련된 팩트 갑자기 생각났는데 얘기해도 돼요? 네. 죄송해요. 네. 부산행이 2017년 여름에 일본에서 개봉을 한대요. 근데 그 이름이 신칸센 파이널 익스프레스예요. 와우. 신칸센은 신칸센 파이널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신칸센이냐면 그 신칸센의 한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열차 신칸센과 발음은 같은데 한자는 신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비의 감염이니까 그걸 이제 동음이어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렸더라고요. 누가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그쪽 나름 되게 홍보 담당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되게 빛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그분 같아요. 내년에 승진하시겠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도 하고 싶네요. 부럽습니다. 예. 꼭 알아봐가지고 승진하시면 여름에 다 같이 자축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모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도 스트라다무스. 네, 신칸센 파이널 익스프레스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한 건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창출한 영화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달리 도리를 찾아서가 그래요? 1위더라고요. 4억 달러로.
아, 그래서 네. 이 니모 시리즈가 음.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비행기에서 봤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네, 근데 전체 수익률 1위예요. 네 그러니까- 2016년. 대단하네. 혹시 아니어도 댓글에 누가 지적하면 또 죄송하다고 하면 되니까. 네. 저 죄송합니다. 웃기는 거는 잘하거든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팩트 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니, 팩트 임팩트 이런 거에서 약간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지적해주는 댓글만 기다려요. 네. 댓글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부러 그래서 곡해된 사실을 던지기도 하는 건 그럼 아닌 그건 거죠. 아닌데 최선을 다하지. 그럼 약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조사를 해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니모 제가 뉴욕 갔다가 디즈니 샵을 간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니모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니모 물고기 인형이 정말 다른 웬만한 그 인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애기들도 정말 많이 사고 물고기 인형 얘기 왜 했죠? 니모가 그만큼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 이유 중에 미국에서는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했다. 아 그런 의미셨나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이렇게 다 받아주시네. 너무 훈훈한 크리스마스. 이분 그냥 저희 멤버로 하면 안 되나요? 너무 따뜻하네요. 정말 상구랑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친해지면 막말할 수 있으니까. 네. 딱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불가원 불가근. 네. 네, 이번엔 상구가. 네. 네.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1년 2016년을 네.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래도 영화계 사람이라 아, 영화 산업의 장사꾼. 네. 참. 약쟁이. 그렇죠. 네. 약 팔듯이 잘 팔고 싶은데 잘 안 팔려서 항상 힘들었던 영화계 사람이지만 저의 일단은 오늘의 핵심은 그 박스오피스의 상위권에 들어있는 영화들 중에 그래도 솔직히 이건 좀 그다음에 솔직히 이건 안 돼서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를 몇 작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정말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근데 사실은 네. 그 어쨌든 관객 수 자체는 팩트니까 네. 일단 거기에서 뭐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뭐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영화 이번에 개봉한 영화도 있고 올해 상반기에 개봉했던 영화도 있는데 일단 뭐 검사의 전하고 마스터 뭐 이런 영화들이 솔직히 만듦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렇죠. 정말 강력한 캐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잘 돼서 흥행을 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데 반해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꼽고 싶은 영화가 이제 그 올해 5월달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탐정 홍길동 이런 영화를 좀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전작은 늑대소년을 만들었었고 네.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사실 미장센에서는 대상을 원래 선발을 안 하잖아요. 네. 정말 좋은 작품이 있을 때만 선발을 하는데 그때도 남매의 집이란 영화로 그 대상을 받았던 조성희 감독 작품인데 늑대소년은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네. 근데 저도 탐정 홍길동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봐서 왜 이렇게 이게 흥행이 안 됐을까? 네. 그 기간에 어떤 영화가 개봉했었죠? 그때. 탐정 홍길동이 5월달에 개봉을 했었고 그 시기에 곡성이 있었죠. 네 곡성이 있었죠. 곡성이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까요? 곡성을 보고 싶은 사람과 탐정 홍길동을 보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갈리긴 할 건데 네. 네. 탐정 홍길동 저도 보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을 일단 보면 검사회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등 그리고 탐정 홍길동이 38등이에요. 이 관객 수 차이가 검사회전은 970만 명이나 보셨는데 탐정 홍길동은 140만 명 정도 보셨네요. 근데 검사회전은 약간 그 연휴 기간에 또 개봉을 해서 맞아요. 그 관객몰이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도 뭐 싶어요. 완전히 뭐 이 영화가 흥행된 거 자체를 의심한다라는 건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흥행 기가 요소는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캐스팅과 캐릭터를 네. 너무 잘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게 딱 막 가족들이 보기에 그냥 웃을 수 있는 영화니까. 네, 코믹하고 웨이트가 있었고 분명히 강동원의 캐릭터 변신은 확실했던 것 같고 뒤에 이제 황정민이라는 그쵸. 든든한 네. 버팀목이 있었던 거고 사실 이 영화가 잘 된 거에 자체에 대한 의심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그 영화적 완성도나 만듦새 그쵸. 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채워주는 영화들이 많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항상 비례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흥행 기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투자 배급사가 그 소위 말하는 카드를 깔 때 가장 자신 있는 영화를 가장 흥행할 것 같은 기간에 까긴 하죠. 왜냐면 그게 가장 대목을 노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강동원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또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는 약간 이 가끔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라고 그
소개팅을 나가서 물어보면 네. 여자분들이 저 무조건 강동원 좋아요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 약간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 왜요? 아니 왜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강동원도 좋은데 거기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좋아서요. 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 뭐 그게 가식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강동원이란 배우가 그 검서유전에서는 정말 진짜 맞는 옷 플러스 연기도 의외성까지 얻었는데 거꾸로 이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는 전 영화 자체를 재미없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조금은 네. 네, 약간 마이너하고 공감을 맞습니다. 얻기 어려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느낌 되게 좋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라라랜드 보고 엠마 스톤 뭐 좋아요. 근데 뭐 엠마 스톤 그분 말고 그냥 거기 나온 캐릭터 자체가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꼭 써먹어야겠네. 아뭐 소개팅 잡혀 있으세요? 내년에 소개팅 해주시고 나서 그런 말씀하세요. 해주셨군요. 해주셨나요 벌써?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열주님께도 하나 네, 또 해줬습니다. 해주셨어요? 해준 적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해줬어요. 네.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돌아가면서 상구한테. 네, 그럼 저기 안상구에게 나이 많은 사람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안상구님 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팩트로 그렇죠. 나갔네요.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상구 오빠 음.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시고 하면은 뭐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또 언제든지 저희가 여쭤보고. 네,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아유,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어차피 안 달리는데요. 뭐. 근데 귤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자니까 매력 있죠. 귤 너무 맛있어요. 안티요 네. 안상구였습니다. 말씀 계속 해주시죠. 예, 뭐 일단 뭐 탐정길동이란 영화가 가진 매력이 너무 많았는데 특히 뭐 만듦새도 되게 좋았었고 되게 그 근미래의 약간은 디스토피아적 공간 뭐 이런 걸 좀 가정했던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근미래는 아니겠네요. 시대극이긴 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예, 그래서 되게 새로운 시도였는데 일단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는 좀 평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시리즈물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시리즈물로는 당장은 아마 이 보통의 투자 배급사의 속성이 전편이 맞습니다. 그 손익분기점 이상을 했을 때에 보통 속편을 만들고요. 근데 이번엔 손익분기점이 거의 300만 정도 들었어야 됐는데 한 150만 정도여서 속편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이 감독님이 SF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SF라고 이야기 되는 것들이 뭐 로봇소리라는 영화가 로봇을 대상으로 그렸지만 사실 SF 영화를 제대로 평가받지 하기에는 못했어요. 좀 네. 뭐 로봇이 나오는데 네. SF 아닌가요? 인공지능인데. 맞아요. 그게 뭐 심지어. 로맨스인가요? 뭐 로맨스 로봇과 아버지의 네, 로맨스로 네, 약간 볼 수도 있지만 로보맨스? 예, 로맨스, 야, 그죠. 네. 브로맨스. 예. 네.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이거 아닙니다. 편하게? 열주님 하나 하시죠. 예. 어떤 거요? 아니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잘 못해요.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열주님의 이 열준- 갓간 귤 같은 모습. 너무 준비한 좋아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트렌드 하나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요즘 남자 영화들, 남자 아, 주인공이 맞아요. 영화로 주인공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았는데 검사회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실 급격하게 하락이 됐던 영화가 이제 아수라라는 영화가 아수라. 아수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여성 관객층들이 약간 비호감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사실 이젠 더 이상 남자들이 피칠갑하는 영화들은 좀 지겹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아수라만큼 약간 했었는데 호어 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영화도 드물지 않았나요? 네, 근데 아수라도 사실 2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한 260만 정도 들긴 들었네요. 들- 근데 들긴 사실 들었는데, 한 개봉하자마자 한 150만 170만 들고 뒤에는 정말 드롭률이 역대급이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올해 나왔던 영화들 중에 여자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도 나름 소기의 성과를 얻은 영화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쵸. 네. 저도 일단은 준비한. 국내 영화로 치면은 그 강예원 씨가 주연했던 날 보러 와요. 그게- 네, 되게 뭐 이상현 씨가 있었긴 하지만 네. 공적으로 강예원이란 배우의 연기력 때문에 흥행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나보라 50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김혜수 씨가 원탑을 했던 굿바이 싱글. 맞습니다. 네. 29위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보고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던 영화가 미싱 사라진 여자들. 공효진 씨하고 엄지원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영화도 되게 좋았어요. 47위네요. 솔직히 남자 주인공들이 메인인 영화들에 비해서 그 관객 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그 여자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 영화고 여자 관객들이 네. 되게 호응을 보였다라는 의미에서 향후 더 많은 여자 주인공을 아가씨도 대상으로 한-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네네네. 덕혜옹주도 있었고요. 사실 그다음 걷기왕도 있었고. 네.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어떻게 보면은 네. 마고로비를 주축으로 한 영화니까. 그렇죠. 네. 10위 안에 들었어요. 덕혜옹주가 9위 했네요. 좀 원작이랑 감독의 파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서 하여튼 향후에 여자 주인공을 그 메인 캐릭터로 한 영화들이 계속 기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좀 사실 그런 게 많지 않았던 건 좀 아쉬운 부분 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밌네요. 역시 상구랑 있으니까 뭔가 막 계속 나와요. 내용이 너무 풍요로워지죠. 네. 다채롭네요. 편집하기 힘든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살릴란데요. 지금 편집할 거 없습니다, 저는. 저희는 이제 정말 날려야 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상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비싼 보석은 아니고요. 네, 짝퉁일 수도 있죠. 적당한 보석들. 중국산입니다. 100금 정도. 예. 아니 중국산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도 의미 있는 한국산. 보석들. 네? 한국산. 열주님 친구들. 치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열주님이 잠깐 마트 가신 줄 알았는데. 열주님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얘기 해야겠네요. 뭐야? 그 저희 댓글 언급한 사람들 중에 한 번 언급을 안 해가지고 우리 권세라님이라고 댓글 꼭 누구신가요? 언급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화에 이제 댓글을 쭉 읽어드렸는데 한 분 한 분 다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분만 빼먹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권세라님이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세라님 꼭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언급해드려도 죄송해요. 그리고 댓글에 누가 일도 이름이 어떤 거냐고 의미를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일돈지? 왜 갑자기 결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산으로 댓글 가네요. 얘기로. 근데 사실 지금까지 끈질기게 들으신 분이라면 이 얘기까지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기초 체력이 되시는 분이라서. 김일도는 비하인드가 이제 그거죠. 저희가 이거를 하기로 했던 처음 그 얘기를 했던 고깃집의 이름이 김일도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그냥 가져왔어요. 별거 없죠 사실. 맛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일도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일도 읽었습니다. 일돈의 맛보기 맛있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가서 꼭 드셔보세요. 어디 있는 건데요, 그게? 방이동에 있어요. 방해동에 있습니다. 일돈의 맛고기라고 고깃집 진짜 맛있습니다. 그분 이거 방송 꼭 들으셔야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유명해지고 그분께 네. 알려드리는 게. 근데 궁금한 거는 그 팟캐스트의 댓글은 어디서 읽는지. 예전에 저희가 유튜브에 먼저 올렸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저희 달린 지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댓글들을 달아주셨어요. 팟캐스트는 댓글을 못 다나요? 달 수 있어요. 그 리뷰에다가 달 수 있죠. 네네, 리뷰에. 그렇군요. 열주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살짝 내용이 빠졌네요. 16년 결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미스고님이 올해 16년 영화가 어땠다? 한번 이렇게 결론 내려주세요. 스스로 저 말고 생각하기에. 스페셜 게스트 있으니까 제가 어.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제가 네. 정말 어리석었네요. 2016년 병신년 올해 영화 어떠셨습니까? 너무 어려우지만. 그리고 방금 같은데요? 그 올해를 말한 게 아니고 욕한 거예요. 올해를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욕한 겁니다. 병신년이라는 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되게 그 얘기에 걸맞는 그 윗분이 계시는 이 시대. 아. 영화들의 즐거움에 결코 탐닉하지 못하는 이 시대. 내년에는 온전히 영화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솔직히 좀 만듦새요, 작품성 이런 것들이랑 흥행성이 좀 더 일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행한 영화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그 감독의 전작들에 비해 만들어진 그 완성도가 조금은 좀 떨어졌던 개인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외화 중에 좋은 것들이 많았다. 저는 외화도 좋은 거 많았고 새로운 장르가 사실 올해 몇 개 나왔는데 방금 얘기 나왔던 부산행도 최초의 좀비물이고 그다음 곡성이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장르는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 해서 그렇죠. 한국판 엑소시즘에 대해서 네 오컬트 영화가 또 나와서 그래서 올해 의미가 있는 한 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해서 끝내면 좀 아쉬워요. 아쉬워서 일단 팩트 코너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맨날 저는 본격적이에요. 그렇죠.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네요. 그럼 좀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색다르게 임팩트에서 저희에게 각자 가장 의미 있었던 영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